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로 왔습니다. 오늘 전자현 경기도의원 그리고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짜고짜 오늘 두 번째 이슈 역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새벽 배송 논란인데요. 빠르고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과로 논란, 노동 환경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가격 경쟁까지 새벽 배송은 과연 혁신일까요? 아니면 속도의 폭주일까요? 다짜고짜 두 번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새벽 배송 이용해 보셨습니까? 전 의원님?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키우고 또 부모님 아프시기 때문에 이 새벽 배송은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요즘에 문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뭐가 필요하면 이걸 이제 주문해서 병원에서 뭔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문구류 같은 거 급하게 필요할 때는 새벽에 받아야 아침에 또 보낼 수가 있고 또 아버지도 뭐가 갑자기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뭐 빵이라든지 뭐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또 그거를 빠르게 해야 또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또 이렇게 챙겨서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고 유영일 의원님? 네,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해봤습니다. 이용해봤고요. 사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뭐 전자영님처럼 이렇게 뭐 매번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도 이제 서울에 부모님이 뭐 이런 필요한 게 있는데 좀 보내줄 수 있니?라고 하면은 새벽 배송 같으면 깜짝 놀라세요. 그 다음날 빨리 왔다고. 그럼 또 시키시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때는 저는 정말 편리했는데 제가 요번을 좀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잠이랑 건강이 또 보장이 안 되고 이분들의 그 노력으로 좀 한다는 걸 보고 약간 주춤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빠르고 편리하다는 데는 이견을 달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가려진 근로자분들의 희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용해 보셨긴 합니다만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거 너무 이분법적이긴 한데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전 의원님? 저는 새벽 배송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우리 노동자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싶어요. 이분법 아니었나요?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유 의원님께서 바로 곤란하죠. 조금 애매한 스탠스가 될 수 있는데 첨언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많은 소비자들 기대도 많으시고요. 또 시장 수요도 사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결국 이 건강과 안전을 해치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새벽 배송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면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자 보호가 우선인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자 의원님. 저는 우선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소비자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살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 그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삶을 그러니까 끊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좋은 제도나 이런 그 제도나 개선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유영일 의원님. 물론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단순히 시간을 제한하면 다른 노동자들이 밤샘 근무를 하거나 또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수당을 통한 보상 그리고 근무 시간의 관리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따라서 이게 단순한 금지보다는 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심야 근무 시간에 합리적으로 좀 제한을 좀 하면서 야간 배송에는 추가 수당을 준 그런 의무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야간 수당은 이제 일과 시간보다는 더 많게 산정이 보통들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새벽 배송을 두고 유통혁명이라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유통 시스템,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영일 의원님?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이렇게 생기면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의도 사실은 좀 높아졌고요. 근데 이게 질 낮은 일자리가 이제 전업으로 좀 잡고 있다.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진정한 가치는 이런 편리함도 있지만 예. 계속 말씀드렸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 예.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자영 의원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플랫폼이 생기고 하면서 또 노동의 이제 플랫폼도 새롭게 하나의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편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제도나 이런 그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소비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공론화 됐을 때 새벽 배송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새벽 그 배송에 일자리가 또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그렇겠죠. 그런데 최소한 안전장치는 지금부터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일하다가 정말 죽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공론화된 것 역시 사실 그 안정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근로자분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었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도 드려볼게요. 새벽 배송이 사라지면 온라인 커머스 매출이 줄면서 오프라인 매장 즉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꼭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도 저희가 직구를 하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소비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걸 다 이용해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수 시장을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 시킬 건지 골목 상권은 또 골목 상권대로 오프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대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넓은 시각으로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너무 이분법적 논리로 본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영일 의원님? 사실 뭐 일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전체 온라인 시장이 축소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거는 굉장한 미지수고요. 결국엔 이게 새벽 배송이 좀 제한이 되면 소비자들은 되게 불편하겠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또 다 간다?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사실 뭐 세대별로 좀 플랫폼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뭐 오히려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온라인 오프라인은 좀 병행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줄인다고 오프라인으로 간다라는 거는 전제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전제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지방의원이시니까 현재 새벽 배송 노동 환경 과로 문제에 대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일 의원님.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현재 배송 기다리게 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거든요. 이게 좀 특수 형태 근로자시기 때문에 근로 시간하고 이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자영 의원님.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은 선도적으로 왜 주 4.5일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 쉼터,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들 그 쉼터도 곳곳에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부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할 일대로 하고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우리 유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이 그만큼 된다고 하면 가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는지에 네. 대한 체크, 건강검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네.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새벽 배송을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중간중간 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주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 배송 관련해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시간 제한, 앞서서 잠깐씩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시간 제한 그리고 추가 수당 의무화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을까요? 전님? 둘 다 고민해야 되고 저는 거기다가 앞서서 저희들 이제 지원 방안을 지자체 지원 방안도 네.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로 어디 시간 제한만 하자 뭐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말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의견을 모아서 가야지 한 가지만 놓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둘 다 병행이 맞고요. 예. 그리고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제한만 두면 이게 또 근로자들 분들이 수입이 줄고요. 또 네.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 추가 수당은 당연히 의무화를 하고 네.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모니터링을 이런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국내 사례에도 사실은 인터넷 서점이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빠른 배송이나 좀 세급 배송이 있어요. 아, 인터넷 서점에도. 네네. 근데 이게 기본인데 예.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아, 늦어지면 인센티브예요? 네, 빠른 배송이 불필요한 소비자는 굳이 그럼 빠른 배송을 선택할 필요가 없고 아. 늦는 배송을 택하면서 이게 새벽 물량은 좀 줄어드는 거죠. 아. 결국 이게 단순한 금지보다는 예. 이 보상하고 이 선택권을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보상과 선택권이. 네.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면 예. 저는 이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들이 네.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는 필요하고 노동자도 그게 필요하니까 일을 네.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결국에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도 그렇게 새벽 배송을 통해서 벌은 이익들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네. 다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 안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논의에 반드시 기업도 동참해서 예.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소비자, 근로자분들, 또 기업까지, 또 정부, 지방정부 함께 다 논의가 네.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방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새벽 배송 노동 보호 조례를 만든다면 이제 가정이니까 일단은 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 주셔서 예. 사실 이게 현행 시스템 자체가 이 노동자들의 건강권하고 생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예. 이게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예. 조사 결과 보니까 새벽 배송 노동자 상당수가 사실은 소득원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월 평균 소득이 또 중위 소득 또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 시간만 또 제한하면 수익 감소가 되고 또 이 간선 기사나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또 야간 노동 이게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정을 해봤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순 규제보다는 선택과 보상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수당 의무화. 예. 그러면 이제 과로를 좀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느린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러니까 소비자가 빠른 배송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늦은 배송 선택했을 때 마일리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기업하고 노동자는 부담이 조금 들고요. 예. 또 소비자는 선택이기 때문에 약간 이득을 또 보시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뭐 반드시 꼭 필요한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 예, 예. 거니까. 예. 그럼 결국에 또 근로자 안전 건강에 대한 보호 조항을 만들어서 예. 시간, 근로시간, 휴식, 보장, 안전 장비 이런 부분에 최소한을 기준을 만들자라는 예.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결국에 이게 노동 강도가 좀 세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또 서비스 자체 또 수요를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 선순환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조항을 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가능하시진 않죠. 상임위가 사실 뭐 상임위랑 관계없이 예, 의원들은 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사실 경로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유영일 의원님이 그 말씀해주신 거에 더 이렇게 채워 넣으면 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 기구를 그 안에 이제 조례에 같이 담아서 상시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던 기업과 우리 지방 정부 구성원, 그다음 노동자 그 새벽 배송하는 노동자 또 소비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들을 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좀 넣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새벽에 배송하면 낮에는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생활 그 사이클이 우리 일반적 인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방법.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휴식 시간을 주면 또 거기에 가서 가족이 함께 힐링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식권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주면 아마 노동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좀 워라밸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그렇죠. 권고안을 좀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양당이 같이 양당이 지금 함께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니까 대표단 차원에서 같이 양당이 협치를 하면 또 좋은 대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또 선도적으로 도의회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양당의 협치 모습을 청취자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다짜고짜 2부에서는 새벽 배송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새벽 배송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아마 전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정말 편리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양쪽에서 또 전자영 의원님 저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분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편리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 소비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셨던 우리 기업에서도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노동자들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예, 더 이상 이제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제 내모는 그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시스템은 반드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저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